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방금 그 회사 역사상 최고의 그야말로 압도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오,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 그렇죠. 수익은 2배로 뛰었고 모든 재무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거든요. 통장에 현금이 막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샴페인을 터뜨리고 대대적인 축하 파티를 열어야 할 타이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EO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로 전체 직원 10,000명 중 4,000명 이상을 해고할 것입니다. 와,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네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믿기 힘든 역설적인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흥미롭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해부할 핵심 자료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 블록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CEO가 직접 발표한 오프닝 스크립트입니다. 핀테크 업계에서 정말 큰 주목을 받은 발표였죠. 네,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회사가 가장 강력한 재무적 정점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왜 회사의 절반 가까이를 잘라내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는가? 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정말이지 비즈니스 역사에 남을 만한 충격적인 도입부입니다. 보통 기업이 대규모 감원을 발표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회사가 경영난에 빠졌구나, 혹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라도 당장 회사가 망해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스크립트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것은 단순한 해고 통보나 비용 절감 계획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다. 네, 이 발표문은 앞으로 모든 기업,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알리는 선언문인 거거든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알리는 선언문. 네. 오늘 이 자료 이면에 숨겨진 비즈니스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분석해 볼 생각에 벌써부터 흥분되네요. 좋습니다. 그 선언문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블록이 2025년에 얼마나 비상식적일 정도로 좋은 성과를 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숫자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자료에 명시된 숫자들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출 총이익 성장률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어요. 2배나요? 네. 게다가 4분기에는 이른바 룰 오브 40를 돌파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 용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수 있죠. 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이 지표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룰 오브 포티는 쉽게 말해 벤처 캐피털과 월스트리트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평가할 때 성배와도 같은 기준입니다. 성배라고 불릴 정도군요. 맞아요. 회사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더했을 때 40%가 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성장률과 이익률의 합이 40%? 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보통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돈을 엄청 쏟아부으며 성장만 하거나 그렇죠. 쿠팡 초기 시절처럼요. 맞습니다. 아니면 성장을 좀 멈추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수익만 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장과 수익을 동시에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건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니까요. 블록이 이 수치를 돌파했다는 건 그들이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쓸어 담는 완벽한 비즈니스 머신이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완벽한 비즈니스 머신. 정확한 표현이네요. 자료를 보면 그 증거가 곳곳에 넘쳐납니다. 캐시엠 네트워크의 성장과 사용자 참여가 다시 폭발적으로 불이 붙었고 대출 상품의 규모도 확장되면서 강력한 수익을 냈죠. 스퀘어 쪽 성과도 엄청났잖아요. 맞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스퀘어 역시 총 결제 대금 성장이 가속화되었고 역대 최대의 신규 거래액을 추가했습니다. 게다가 눈에 띄는 건 첫 번째 프로토 유닛을 출하했다는 대목이었어요. 하드웨어 쪽 확장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기기 확장까지 모든 차원에서 스케일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현금이 너무 많아서 자사주 매입까지 대폭 늘렸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6년의 초기 전망치마저 상향 조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제 머릿속에 강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고 돈도 넘쳐나는데 왜 10,000명 이상이던 인력을 6,000명 직전으로 무려 40% 가까이 쳐내는 걸까요? 정말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솔직히 밖에서 보면 주주들 배만 불리려는 극단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적 효율성 축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결정의 타이밍과 그 기저에 깔린 동기입니다. 타이밍과 동기요. 네.
기업 경영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시죠. 대규모 구조조정은 99% 외부 환경이 악화되거나 재무 상태가 엉망일 때 생존을 위해 수동적으로 진행됩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비용을 깎아내는 방어적 움직임이죠. 하지만 블록의 이번 결정은 정반대의 궤적을 그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을 때 이 거대한 변화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가장 강력할 때 변화를 시작했다. 네.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갈아엎겠다는 아주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진화의 선택인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의 생존이 아니라 정점에서의 진화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블록의 CEO로 하여금 이런 극단적인 진화를 선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핵심 이유가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죠. 네, 자료를 보면 CEO는 아주 단순 명료한 핵심 논리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지능형 도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가 회사를 세우고 운영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재창조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이 이 발표의 심장부입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기업의 성장은 곧 인력의 확장을 의미했잖아요. 회사가 커지면 당연히 사람을 더 뽑아야 했죠. 그렇죠. 회사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들려면 사람을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CEO가 내부에서 목격하고 깨달은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자료에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는 훨씬 더 작은 팀이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다고요. 더 작은 팀이 더 많은 일을 더 잘한다. 네. 지능형 도구가 인간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무한대 레버리지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잠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상황을 시각화해볼까요? 과거에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코딩을 하려면 100명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몇 달 동안 머리를 싸매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들어갔죠. 네. 그런데 지금은 단 10명의 핵심 엔지니어가 스스로 학습하고 코드를 짜는 AI 모델과 협업해서 단 며칠 만에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결과물을 쏟아낸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지능형 도구의 힘이죠. 특히 CEO가 언급한 내용 중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이 지능형 도구의 역량이 매주 더 빠르게 복리로 강화되고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복리라는 단어의 무게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복리 성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이 업무에 숙달되는 속도는 본질적으로 선형적입니다. 10년차 직원이 아무리 뛰어나도 1년차 직원보다 물리적으로 10배, 100배 빠르게 타자를 치거나 문서를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물리적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AI와 지능형 도구는 다릅니다. 이들은 주말 동안 쉬지 않고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스스로 진화합니다. 이번 주에 해결한 복잡한 문제를 기반으로 다음 주에는 그 해결책을 기본값으로 삼아 더 차원이 높은 문제를 눈 깜짝할 사이에 풀어냅니다. 와, 쉬지도 않고 매주 그렇게 진화한다면 정말 엄청나겠네요. 네. 지능이 주 단위로 복리 성장한다는 것은 6,000명의 작은 팀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의 상한선이 10,000명일 때보다 오히려 무한대로 열려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그런데 CEO의 다음 발언은 사실 업계 전체를 향한 도발에 가깝습니다. 어떤 발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10,000명에서 6,000명으로 조직을 축소한 자신들의 이 극단적인 결정이 절대 빠른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회사가 늦었다고 일침을 가하죠. 아, 그 부분. 네. 이건 동종업계의 다른 CEO들이 들으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질 이야기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이 대목에서 블록 CEO의 무서운 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향후 12개월, 즉 내년 안에 대다수의 테크 기업과 대기업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결국 다른 회사들도 다 비슷한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될 거라는 뜻이군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시장의 룰 자체가 이미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블록이 특이해 보이지만 곧 이것이 뉴 노멀이 될 거라는 확신이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결국 실적이 꺾이고 주주들의 압력을 받고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해서야 수동적으로 강요당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될 텐데 네, 블록은 그 수모를 겪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실적을 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피를 흘리더라도 정직하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미래에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선제적 대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변화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저 실리콘밸리에 있는 돈 많은 IT 기업의 내부 효율상 문제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의 비즈니스 트렌드일 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블록이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블로그의 고객층을 생각해보면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블록은 매일 물건을 파는 수백만 명의 판매자, 소비를 하는 개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생존해 나가는 소상공인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현상의 진짜 파급력, 이른바 리플 이펙트를 보여줍니다. 리플 이펙트요. 네. 블로그 생태계 안에 있는 그 수백만 명의 소상공인과 개인 고객들 역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능형 도구의 경제적 파도를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골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부터 온라인에서 글로벌 무역을 하는 1인 판매자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예외가 없죠. 세상의 변화 속도는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빠릅니다. 그렇죠. 블록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자본에 잡아먹히지 않고 이 빠르고 험난하게 변화하는 기술과 금융의 지형을 무사히 헤쳐나가도록 돕는 구명조끼이자 나침반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블록 창업 이래 그 사명 자체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능형 도구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인해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긴박함의 수준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긴박함의 수준이 달라졌다. 네, 만약 블록이 혁신하지 않고 기존의 만명 체제에서 관료주의에 빠져 느리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에 뒤처지겠죠. 고객들에게 AI 시대에 살아남을 도구를 제때 쥐어주지 못할 것이고 결국 그 수백만 명의 소상공인 고객들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블록이 고객을 살리기 위해서는 블록 자신이 먼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가벼워져야만 했던 겁니다. 고객의 생존을 위해 회사의 뼈를 깎는 속도전을 택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10,000명의 거대 조직을 6,000명으로 과감하게 압축한 새로운 블록은 과연 어떻게 이 적은 인원으로 과거보다 더 엄청난 속도와 가치를 만들어낼 계획일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이제 등장하죠. 네, 자료를 보면 CEO는 앞으로 회사를 운영할 3가지 핵심 방식, 즉 새로운 운영 플레이북을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지능 중심의 전환입니다. 이 첫 번째 기둥이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능 중심, 즉 인텔리전스 네이티브라는 것은 단순히 직원들에게 챗GPT 같은 도구를 쓰라고 권장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한 툴 사용이 아니다. 회사 전체를 구동하는 핵심 엔진 자체를 AI로 교체하겠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코어 엔진을 바꾸는 거군요. 네,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시스템의 보안과 신뢰를 구축하며 금융 리스크를 통제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그 모든 신경망의 중심에 지능형 모델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자료에 적힌 한 문장을 읽고 소름이 돋았어요. 고객이 우리의 역량 위에 직접 자신의 기능을 구축할 수 있는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아, 그 문장 정말 핵심이죠. 잠깐만요. 고객이 직접 기능을 구축한다고요? 소상공인들이 직접 코딩을 해서 개발자가 된다는 뜻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죠? 이 질문이 바로 블록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꿰뚫어보는 핵심입니다. 과거의 블록은 훌륭한 엔지니어 수천 명이 모여서 결제 기능, 재고 관리 기능 같은 것을 완성품으로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잘 만들었으니 이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식이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능 중심 생태계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블록은 이제 강력한 AI 기반의 금융 인프라만 제공합니다. 인프라만 깔아주는 거군요. 네. 그러면 코딩을 전혀 모르는 동네 카페 사장님도 자연어로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연어로요? 네, 내 카페의 지난날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 오는 날에만 단골 손님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10% 할인 쿠폰 시스템을 만들어줘 라고 말로 지시하는 거죠. 와, 그럼 그게 만들어지나요? 네, 지능형 인터페이스가 그 요청을 실시간으로 코딩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완제품을 파는 식당에서 고객이 무엇이든 요리할 수 있는 마법의 주방을 빌려주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거네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블록이 고객 한 명당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그야말로 무한대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정말 혁명적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운영 방식은 극한의 집중입니다. 4,000명을 줄인 만큼 가지치기가 필수적이었겠죠. 네, CEO는 이제 회사의 모든 자원을
단 4가지 요소에만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직이 작아진 만큼 분산은 곧 죽음이니까요. 그렇죠. 그들이 집중하겠다는 4가지를 살펴보면 새로운 블록의 청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첫째는 고객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고객 역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기능들이죠. 그리고 둘째는 이런 수많은 역량들을 고객이 아주 쉽고 매끄럽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법의 주방 같은 거군요. 셋째는 깊은 고객 이해와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진행이네요. 네, 선제적 지능. 이건 고객이 문제가 생겨서 고객센터를 찾기 전에 AI가 미리 데이터 패턴을 읽고 재고가 부족해질 것 같으니 지금 주문하세요 라고 해결책을 먼저 던져준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고객이 묻기로 전에 답을 주는 거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네, 회사 운영 전체를 완전히 조율하고 통제할 단일한 지능 모델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에만 모든 걸 쏟아붓는다. 네, 이 4가지 요소에만 집중하겠다는 선언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것은 블록이 과거 투자자의 날에서 주주들에게 약속했던 원대한 마스터 플랜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마스터 플랜으로 직진하겠다는 거군요. 격가지를 모두 쳐내고 오직 이 4가지 핵심 가치에만 레이저처럼 초점을 맞추어 잉여 인력이나 낭비되는 시간 없이 돌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죠.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전문가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운영 방식과 직결되네요. 세 번째 기둥이 속도였죠. 맞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속도입니다. 자료를 보면 CEO가 아주 차갑고도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규모가 작아진 새로운 블록에게 이제 느리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변명은 없다. 정말 냉정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이네요. 근데 상식적으로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더 빨라진다는 걸까요? 일할 사람이 줄어든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대기업병, 즉 관료주의의 타파를 의미합니다. 아, 결제 라인 같은 거요? 네, 10,000명의 조직을 상상해 보세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도 부서 간 이견을 조율하고 수많은 결제 서류가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데만 몇 주, 몇 달이 걸립니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장난이 아니죠. 소통에 들어가는 비용과 마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6,000명으로 조직이 압축되고 그 빈자리를 앞서 말씀드린 주 단위로 복리 성장하는 지능형 도구가 완벽하게 대체한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속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겠네요. 이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빨리 의사결정을 내리고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더 빨리 출시하며 고객의 반응으로부터 더 빨리 데이터를 수집해 다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블록이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6,000명 체제의 목적 자체가 오직 이 속도의 극대화를 위한 거대한 실험인 셈입니다. 정말 완벽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방대한 내용들을 하나로 갈무리해 볼 시간이네요. 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 최고의 재무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블록이 왜 전체 직원의 40%를 감원하는 뼈아픈 결정을 내렸는지 그 역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꽤나 명확했죠? 네, 결론은 명확합니다. 블록은 단순히 재무제표의 인건비를 줄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AI와 지능형 도구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획이 더 작고 더 빠르며 지능 중심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 과거 10,000명 규모일 때와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거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미래의 회사의 명운을 건 베팅을 한 것입니다. 정말 거대한 베팅이죠. 물론 출처 자료의 후반부에는 구체적인 분기 세부 사항과 2026년 재무 전망을 안미리타가 공유할 예정이라는 짧은 안내가 이어지지만 오늘 우리 심층 탐구의 진정한 핵심은 숫자를 넘어선 기업 운영 패러다임의 완벽한 붕괴와 재건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스크립트는 단순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혁신 기업의 특수한 케이스 스터디로 치부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이 현재 속한 산업,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요? 여러분의 팀 혹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은 블록이 증명해내고 있는 이 주 단위로 복리 성장하는 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CEO의 경고처럼 11개월 뒤에 변화를 강요당하며 수동적이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파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 자료는 이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이고 시급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묵직한 질문이 정말 뼈를 때리네요.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출근길에 혹은 오늘 밤 혼자 곰곰이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롭고 조금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블록과 같은 거대한 글로벌 금융 테크 회사가 인공지능과 지능형 도구를 활용해 인력을 절반 가까이 덜어나고도 오히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 완벽하게 증명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겠죠. 앞으로 다가올 10년 뒤 경제 전반에서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한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은 과연 시장을 지배하는 성공과 권력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비대해진 비효율의 상징으로 전락하게 될까요? 기업의 규모에 대한 정의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직장인으로서 더 많은 팀원을 관리하고 거느리는 것이 곧 나의 승진이고 나의 영향력이며 커리어의 성공이라고 믿어왔던 전통적인 룰 자체가 어쩌면 방금 전 우리가 읽은 블록의 발표문과 함께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은 아닐까요? 개개인의 커리어 패스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군요. 혼자서 AI를 통제하며 1000명의 몫을 해내는 1인 기업가적 직원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아닐까요? 와,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아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수많은 질문과 상상력이 꼬리를 무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각자만의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 깊고 흥미로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세상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지식과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줄 놀라운 통찰을 가득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새로운 발견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